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 차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검찰의 작태가 한심한 수준입니다. 어떻게든 연명해보겠다는 개수작인 거죠.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했던 발언, 그게 거짓말이었는지 2년 7개월 만에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시민단체 사법정에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건이 고발된 지 무려 1년 8개월이나 지나서야 첫 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 고발의 핵심은 간단한데요. 윤석열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연루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몰랐다는 말이 허위였는지 그걸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결혼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사람에게 주식을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해만 봤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김건희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3억 9천만 원을 벌었는데요. 장모 최은수는 9억 원, 모녀가 합쳐서 무려 23억 원 넘게 챙긴 걸로 나옵니다. 맡긴 기간도 넉 달도 아닌 15개월인데요. 김건희 명의 계좌 6개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주가 조작에 쓰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의 말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판 거래 일자가 며칠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 했죠. 제 처가. 주식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 거래 내역만 공개하면 간단하다고. 그렇죠. 그거 공개하죠.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나 결혼하기 전에 일을 갖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장모 사건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요. 도촌동 사건이든 장호중명서 위조든 다 사기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장본인이었습니다.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 사기도 당하고 또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도 하고. 뭐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제가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잔고 증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습니다. 피검자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장호중명서 위조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도촌동 사건도 차명 투자로 결론 나서 과징금 27억 원이 부과됐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는데요.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다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남은 시효는 고작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서울고검이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 재수사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단 한 차례로 끝났는데요.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디올백만 받은 게 아니었는데요. 샤넬 화장품 179만 원, 위스키 40만 원, 디올백 300만 원, 합치면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김건희는 왜 자꾸 사오냐고 했다지만 윤석열의 해명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도 박절하게 대할 수 없다는 식인데요. 결국 뇌물도 예의 차원이라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공직자 배우자가 수백만 원어치 선물을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판결을 낸 게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인데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수사도 황당한데요. 김건희는 단 한 차례 조사받았습니다. 그것도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출장 가서 조사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는데도 검찰은 끝까지 무혐의를 고수했습니다. 서울고검도 똑같이 이를 받아들인 거죠.
결국 최재형 목사 측은 재항고를 예고했고 경찰에도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쯤 되면 검찰이 진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거죠. 윤석열이 파면됐는데도 이렇게까지 감싸고 도는 걸 보면 아직도 검찰 내부에 내란 세력이 남아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검찰 내부에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긴데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책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거짓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죗값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했던 권력자 부부의 행위는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데요. 검찰이 정말 변하겠다는 걸 보여주려면 지금이라도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시효 3개월 안에 반드시 죗값을 묻고 정의를 세워야 할 텐데요.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답변하세요.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아니,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그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가 뭐 네, 깡패죠. 선택할 것은 아닙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예.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깡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사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신출귀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검사로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겠죠? 예.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겠죠? 모든 국민은 다 법 앞에 평등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모든 국민, 모든 장모,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명품백을 받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제가 없죠. 예.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거나 하면 국고 횡령이라고까지 주장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 잊고 신고를 못했고 반납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락가락한 입장,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해도 검찰은 다른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탈탈 털고 여기는 덜덜 떨고 그러고 있어요. 수사를 못해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들도.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 뻔하게 지금 해외 순방도 다니고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억울하게, 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할 기관이 검찰인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못하고 있어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어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요.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네, 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네 하지만 저는 오브 더 검찰, 바이 더 검찰, 호 더 검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의 신여라는 흑역사도 있었고 또 검찰만을 위한 검찰을 위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사 말씀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안 받았으면 그거 사줬어야 돼요. 그럼 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익을 본 거예요. 그것도 뇌물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뇌물이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얻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구체적 사건과 연결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다희 씨 사건 관련해서요. 전 사위, 전 남편이 월급을 받은 게 뇌물이래요. 그리고 문다희 씨한테 용돈을 몇 번 줬나 봐요. 그걸 이제 안 주게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300만 원 받은 게 뇌물죄로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해야 돼요. 같은 논리라면. 자, 이렇게 모순의 모순, 이중잣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수사하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검찰의 밥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도 마치고